왜 나는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는데 왜 그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잘하면 건강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건강한 아무 이유 없이 노년기를 다리가 보내는 살짝 방법에 부은 대해 걸 느껴본 적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아니면 것은 꾸준한 평소처럼 운동입니다. 식사하는데도 최근 이건 혈압이 나를 걱정되신 적 건강하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 보이는데 쌀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적 건강한 노년기를 있으신가요? 보내는 방법에 이런 대해 작은 이야기해볼까 증상들이 합니다. 계속 가장 반복되어 중요한 것은 조금 꾸준한 불안하게 운동입니다. 느껴지지만 이건 정상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왜 몸은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건강한 걸까요? 노년기를 보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 증상들을 단순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노화의 징후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한다면 꾸준한 중요한 운동입니다.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 처리장의 필터처럼 기능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이 맑고 강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모든 중요한 것이 것은 막히게 꾸준한 됩니다. 운동입니다. 이 필터가 손상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어야 건강한 자신의 노년기를 상태를 알게 보내는 되는데 방법에 대해 그 시점에는 이야기해볼까 투석을 가장 받을 중요한 가능성이 것은 거의 꾸준한 없습니다. 운동입니다. 마치 점점 말라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방바닥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의 위험한 고혈압의 유형을 인식하고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부전 진행 속도를 늦추고 약물 없이도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늘 노년기를 보내는 이야기에서는 방법에 대해 60세 이상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신장을 가장 중요한 조용히 것은 손상시키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고혈압과 실제로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혈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잘 들으시면 오늘은 아주 건강한 간단한 노년기를 보내는 일상생활 방법에 습관으로 대해 신장을 이야기해볼까 보호할 합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자세한 꾸준한 내용을 운동입니다. 알고 싶거나 요약본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공유할 중요한 건강 관련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은 팔로우하는 것을 건강한 잊지 마세요. 노년기를 보내는 저는 방법에 대해 유진 이야기해볼까 최입니다. 합니다. 가장 30년 중요한 이상의 것은 경력을 꾸준한 가진 운동입니다. 전문의이며 이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작은 습관, 특히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건강한 자신도 노년기를 모르는 보내는 사이에 방법에 대해 신장이 더 빨리 약해지는 사례를 많이 가장 중요한 접했습니다. 것은 꾸준한 제가 운동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원에 사는 67세 김여사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여사 씨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매일 아침 집 건강한 근처 노년기를 공원을 보내는 산책한 방법에 후 대해 이야기해볼까 아몬드, 합니다. 가장 캐슈넛, 중요한 것은 그리고 꾸준한 마카다미아를 운동입니다. 작은 접시에 담아 먹습니다. 이건 김여사 씨는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다리가 조금 건강한 무거워지고 노년기를 오후에 보내는 피곤함을 방법에 대해 느끼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은 가장 희미한 중요한 허리 것은 통증도 꾸준한 느꼈습니다. 운동입니다.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지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여사 씨는 그저 정기 검진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한 그녀의 노년기를 식단에 보내는 대해 방법에 물었을 대해 때 이야기해볼까 그녀는 합니다. 자신 있게 가장 미소 중요한 지었습니다. 것은 꾸준한 선생님, 운동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캐슈넛, 마카다미아, 신장에 좋다고들 오늘은 하죠. 건강한 저는 노년기를 매일 보내는 먹습니다. 방법에 대해 하지만 이야기해볼까 검사 합니다. 결과를 가장 확인해 중요한 보니 것은 꾸준한 신장 운동입니다. 기능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녀에게 뚜렷한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은 당황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선생님, 보내는 방법에 어떻게 대해 그럴 수 있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중요한 음식만 것은 먹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그녀와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내용을 건강한 노년기를 설명하기 보내는 방법에 시작했습니다. 대해 이야기해볼까 60세 합니다. 이후의 가장 신장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꾸준한 30대, 운동입니다. 40대의 신장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필터는 평생 작동해왔고 이 필터가 낡으면 겉보기에 무해 보이는 음식, 심지어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음식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연구했던 보고서 파일처럼 많은 노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수년간 소리 없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살산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칼로리가 너무 높으며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을 유발할 정도로 소금에 절여져 있으며 이 모든 요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 신장의 적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임상에서 여러 번 기록되었으며 최근 의학 분석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여사 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에 해를 끼치고 있군요.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뼈가 당신의 신장을 소리 없이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뼈의 맛을 즐기면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김 선생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세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60, 70대 한국 환자들은 대부분 비만을 황금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비만에는 잘못 사용하면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수없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김 선생님께 30년 넘게 치료해온 한국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캐슈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향긋하며 먹기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에는 옥살산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옥살산이 체내에 흡수되어 칼슘과 만나면 딱딱하고 모래 같은 결정이 형성되어 신장과 요로에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이 결석으로 변하여 요통, 배뇨통, 심지어 요폐까지 유발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이전 진료 기록에 인천에 혼자 사시는 73세 박영훈이라는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이가 약해서 부드럽고 씹기 편한 음식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캐슈넛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신장에 작은 결석이 많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뇌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캐슈넛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자 그는 놀라서 한숨을 쉬며 맛있는 걸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님께 마카다미아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럽고 고소하며 기름진 맛을 자랑하며 한국에서는 고급 선물 상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높은 칼로리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공기만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3, 5kg만 늘어나도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금융계에서 은퇴하신 61세 이정우 환자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 설탕과 단 음식을 끊은 후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6kg 이상 체중이 늘었고 배가 불러졌으며 혈압이 상승하고 간 효소 수치가 악화되었고 무엇보다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매일 마카다미아를 먹었는데 칼로리를 분석해보니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한 끼보다 더 많이 먹었구나.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가 과식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먹어봤을 법한 맛땅콩, 코팅 땅콩, 튀김 땅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버터에 튀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을 입히거나
바삭한 중요한 껍질에 것은 구워낸 꾸준한 운동입니다. 땅콩입니다. 어느 편의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도 맥주와 함께 즐겨 마시고 주부들은 배가 고플 때 먹기 위해 집에 한 봉지를 비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지만 것은 위험은 꾸준한 각 운동입니다. 포장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에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래된 필터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때 튀긴 닭고기를 포기하고 땅콩으로 대체하여 건강하게 먹기로 결심한 68세 여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간의 짠맛은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소금에 절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고 다리는 많이 부었고 신장은 분명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땅콩 한 팩의 나트륨 함량을 보여주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튀긴 닭고기 한 조각보다 더 많은 건가요? 저는 하루에 2팩이나 먹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의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해 자주 사주는 땅콩 코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땅콩 코팅은 허니 아몬드, 설탕 코팅 캐슈넛, 버터에 구운 견과류, 시럽과 향신료를 입힌 믹스넛입니다. 이런 종류의 땅콩은 고급스럽고 향긋하며 보기에도 좋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주지만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습니다. 저는 71세 윤정희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집에 항상 재미로 먹기 위해 허니 아몬드 한 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팩 하나의 혈당 수치가 급등할 만큼 충분한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전당역병, 불안정한 혈압, 그리고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를 겪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많이 먹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급 식료품점에서 파는 좋은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고급이라는 말은 건강에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김 여사 씨는 제가 각각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음식들이 매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종류의 뼈가 신장에 정말 좋은지 그리고 몸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신 김 여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 해로운 4가지 종류의 뇌에 대해 말씀드리고 할머니께서 걱정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보면 신장에 아주 좋은 종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드셨고 눈은 다소 안도한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치 친척에게 말하듯이 느린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혜균이라는 74세 노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를 2조각만 먹었고 더도 덜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0년 넘게 유지해온 맑은 정신 유지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기간 동안 그의 혈압과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차례 연구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3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신장 내부의 미세혈관을 포함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을 통과하는 혈류가 더 안정되어
여과압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에 3-4조각만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김 여사 선생님께 드렸더니 마침내 기다리던 것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애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몬드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당뇨병을 앓았던 박성이라는 69세 여성 환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자주 높아 피곤하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여모, 치약, 80개를 식사에 첨가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단 음식도 덜 먹습니다. 이는 제가 다른 많은 의사들과 함께 조사했던 문서에 기록된 의학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오씨앗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씨앗은 소금이나 설탕 없이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꿀에 담근 오씨앗은 맛있지만 필터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처럼 신장의 기능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김 선생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시는 바람에 저는 피스타치오를 계속 먹었습니다. 이건 특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주의 깊게 읽은 8주간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혈압 변동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66세 김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짠 간식 대신 무염 피스타치오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께서 다시 찾아와 작은 씨앗 몇 개만 먹어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피스타치오 복용량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는 다르고 신장이 약하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봤지만 먹어본 적은 없는 견과류 브라질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브라질넛이 간과 신장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셀레늄의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것은 위험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셀레늄 1일 권장량의 100%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에 견과류를 한 번에 6개씩 먹는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셀레늄 중독의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여사에게 아침밤은 좋지만 하루에 딱 한 개만 드세요. 딱 한 개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안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견과류를 먹어서가 아니라 나쁜 식습관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가공 견과류를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성분표에 설탕, 시럽, 소금, 버터 또는 향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공식품이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에서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코팅된 견과류에서 생견과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몇 달 안에 혈압과 신장 지수가 개선됩니다. 저는 둘째, 배가 고플 때는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견과류에 함유된 지방이 체내로 더 빨리 흡수되어 간과 신장이 동시에 처리하게 되어 복부 팽만감과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본식 후 1, 2시간, 즉 몸이 안정된 후에 견과류를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손을 들고 손가락만 한 줌이면 됩니다.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양은 손바닥에 딱 맞는 정도입니다. 닭은 견과류 25, 30개 정도, 즉 호두 3, 사계, 피스타치오 5, 7개, 브라질넛 1개 정도면 됩니다. 그 양은 적지만 60세 이상에게 가장 적합한 약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견과류를 먹으면 신장이 탈수 상태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마치 물 없이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요. 하루에 따뜻한 물 한 잔만 더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온 가족에게 항상 적용하는 규칙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처럼 어깨가 긴장되지 않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제대로 먹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때 오셨네요. 신장 건강은 말을 안 하지만 제때 바꾸면 신장이 아주 조용히 고마워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 기억났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걱정과 후회에 잠겨 때로는 자책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놀랐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식습관을 바꾸고 해로운 고혈압을 없애고 적절한 고혈압을 추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한 줌이라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신장 기능이 안정되고 심지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노인의 신장 기능에 대한 영양의 역할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치료를 도왔던 70세의 하종필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건강은 너무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신장 기능이 약 4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의사님,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꾸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설탕이 들어간 고혈압을 끊고 캐슈넛을 줄이고 소금에 절인